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댓글 조작 대가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동의하고 또 승인했다면서 이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올 시간에 저는 다른 방송 때문에 두 명의 변호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네. 손수호 변호사하고 박지훈 변호사 같이 있었는데 이 두 변호사들도 전혀 예상 못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죠. 맞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어제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네. 다 예상 밖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특검이 김 지사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그리고 또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 샌다이 총 영사직이었죠. 네. 이걸 제한한 혐의까지 법원이 이번에 유죄를 인정한 건데요. 김 지사도 들어갈 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롭게 재판정에 들어갔죠. 근데 나올 때는 크게 당한 듯이 한동안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네. 자, 이게 뭐 경상남도는 지금 멘붕이겠죠. 바로 하루 전날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타 예비타 당선 면제되면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 내륙 철도 사업이 또 확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다가 하루 만에 또 도지사가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 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가. 맞습니다. 이게 2017년 4월에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이게 사퇴하면서 권한 대행 체제를 했었고 또 1년 9개월 만에 또 권한 대행 체제가 된 거예요. 네,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어제 브리핑으로 밝혔죠. 네. 권한 대행을 한다고. 이제 최근 들어 두 번째인데 홍 전 지사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대선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 불과 3분 남기고 도의회에 지사 사임서를 제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경남 도민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리더가 두 번이나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된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 홍 전 경남지사도 오랜 기간 송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약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6년 9월이었죠.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었습니다. 근데 구속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결국 2심하고 최종심까지 갔었는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왔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홍 전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는데 김경수 지사하고 조금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인터넷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직 도지사였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어쨌든 특검도 그랬지만 재판부는 댓글 조작의 몸통이 김 지사라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텔레그램 저희 자주 설명드렸죠. 사실 저희 셜록팀도 이 텔레그램을 쓰거든요. 네. 예전에 카카오톡 이렇게 턴다 이런 얘기 있을 때부터 기자들이며 진짜 많은 분들이 쓰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다른 메시지 프로그램들은 사찰당할 수 있다. 네. 텔레그램은 거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 이메일 쓰시는 분들도 지메일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돌았었어요. 네, 근데 텔레그램이 주요하게 재판에서 증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시연을 봤는지 이런 거였는데 텔레그램 대화를 봤을 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보내는 걸 봤을 때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시연회를 전후로
드루킹 측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댓글이 조작된 URL을 그러니까 주소죠. 인터넷 주소를 지속적으로 김 지사에게 보내기 시작한 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다. 참석한 것이다. 하나의 증거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한 재판부 생각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주요한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을 때 보면 이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에 대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대선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 때까지 그 선거운동 댓글 작업 지원 뭐 이런 거를 해달라 이렇게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통해서 재판부가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 100% 다 유죄로 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바로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물증 없이 주장했던 부분들 또 드루킹 일당들의 이제 김경수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거짓 진술, 거짓 자백에 의존한 이 유죄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 서울구치소로 김 지사가 가기 전에 자필 입장문을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영준 변호사가 어디 대독을 했죠. 네. 조금 말씀드리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 안 된다. 그리고 다시금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때도 그랬지만 계속 진실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었죠. 이번에도 등장을 한 거고요. 근데 김 지사는 또 재판부 판단에 사실관계 외에 다른 배경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역시 대독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주변 우려가 있었는데 맞았다. 이렇게 대독으로 밝혀졌는데요. 성판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성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김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에 계속 이 성판사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앞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검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다 이 유죄로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특검 수사할 때만 해도 뭐 실패한 수사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특검이 청구했던 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로 기각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출범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수사도 실패했다 이런 여론이 특검 끝날 때까지는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밝힌 내용이 그대로 법원에서 소명이 된 겁니다. 근데 선고문을 보면 보여진다, 추론된다 이런 문장이 많거든요. 네. 사실 뭐 확인됐다 이런 문장이 많았으면은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김 지사 측에서는 유죄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죄명이 두 개죠. 네. 업무방해죄가 하나 있고 또 공직선거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 특히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이거를 제가 댓글 조작 공모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이 법이 95년도에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가 단일 혐의로 그냥 뭐 사기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때 특정 상품이 좋다는 댓글이 막 대량으로 만들어지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으려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20년 넘게 벌금만 선고됐었는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바뀌었던 겁니다. 큰 범죄로 취급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댓글 조작이 정시판까지 들어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 뭐 한 명이 또 구속됐었고 김 지사까지 포함하면 두 번이 구속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죠. 1심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요. 선고를 내리면서 김 지사가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최근 그 주요한 사건에서 법원의 실형 위주 엄벌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이 많이 요즘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해석은 하지 말아라. 이런 톤으로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 내 반발 기류 있다.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 반발 기류가 여권 인사 재판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두 가지 의견이 뭐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도 자신의 입장들을 내놓고 있고 여야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야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죠. 네, 민주당은 좀 놀란 것 같아요.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를 언급을 하면서요. 양 전 대법원장 비서 출신인 점을 부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진해온 그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 탄핵 그리고 대책이 꾸려서 계속해서 세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검 수사를 이끈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그렇죠. 두 당은 김 지사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 배후 윗선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화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회찬 의원의 이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공식 반응을 내놨어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근데 야권이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까지 사실상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뭐 지금 문자창에도 이 관련된 의견들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의견들도 우리 갈라지고 있어요. 6407님은 김경수 지사 구속 소식 충격이네요. 4744님은 드루킹의 오락가락 자백만 믿고 판결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럴만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1878 끝번호 쓰시는 분은 잘못이 없는데 생사람을 잡아다 구속하겠습니까? 법원 판결 존중해 주십시오. 엄대섭님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서민이 생각하기엔 공직자가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1심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판결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적 구속 이 이야기 짚어봤고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 있는 선고 어제 있었죠.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조 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본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검찰 쪽에서 됐지만 상습 폭행 혐의로 받은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량 8개월만 늘어났습니다. 네. 재판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그 저항할선 선수들을 폭행해서 죄가 중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빙상계 성폭력 혐의가 이번 선고하고는 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네. 선고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이건 따로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조 전 코치는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재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일부 피해자들이 조 전 코치와 합의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건 있지만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조 전 코치는 역시나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했고요. 검찰에 넘겨지고 기소가 되면 조 전 코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제 선고 직전까지도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네. 계속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법부가 또 엄중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재판으로 이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관련된 이야기였고 다음 뉴스 이어가죠.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 법인을 통해서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임금 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이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현대차와 노동계가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뭐 저희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고 뉴스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노동자 임금을 낮춘 대신에 그 자치단체가 주거나 복지에 돈을 대신 투자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도하는 거죠. 지난해 2차례나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노동계로 구성된 그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제 광주시하고 현대차하고 잠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게 결렬 원인이 됐던 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임금 단체 협상 5년 유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광주공장이 5년간 임금 단체 협상 과정 없이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에 노동계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랬었는데 이걸 지금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현대 노조 쪽은 아직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건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논란 항목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예외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두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협약식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